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어찌합니까 님이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사 프로의 스승 JB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스승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시사계의 아버지다 이 소리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맞아요.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형님이라고 표징을 바꾸라고 했었죠. 그랬죠. 네, 아버지 사양하겠습니다. 네. 박성남님, 네. 오늘은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 그리고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 세종대왕급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고 기쁜 마음으로 시선 집중 듣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육식을 좋아했다는데 우리 촌철님도 육식을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제이비 진짜 왜? 사소한 거에 궁금증이 많으시네요. 와, 이게 또 이렇게 육식으로 튈지는 생각을 못했네. 아니, 제가 꼭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본분을 망각하고 그러니까요. 새길로 빠지잖아요. 네. 네, 저는 쓸데없는 거에 가끔 꽂혀가지고. 박성남님 네. 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수양님 JB 청취율 1위 나왔죠? 동시간대 1위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2위, 동시간대 1위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천년소리님, 벌써 99세가 되신 고1 때 담임 선생님, 오. 제가 힘들 때마다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에는 꼭 찾아뵈려고 했는데 어른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또 너무 멀어서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스승님께 꼭 전화를 드리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승과 제자의 정, 이게 요즘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참 이것도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수진님, 매일 회사에서 듣다가 배우자 출산 휴가로 집에서 신생아 돌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JB, 우리 아이 교육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신생아에게 시사의 프로를 들려줘도 되나요? 일단 잠 많이 자잖아요. 네. 잠에도 방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 아무튼 뭐 저희는 좋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게 약간 그냥 말소리로 들릴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조기 교육도 아니고 조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조조기? 초조기? 네. 네. 아무튼 저희 PD 말로는 언어 발달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휴가시면 피곤하실 텐데 그렇죠? 애 보는 게 쉽나요? 제일 어려운 게 애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JB타임즈.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 들어보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만이 아닙니다. 김기표 의원도 폭로 대열에 합류했는데 룸살롱 내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이제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 그냥 방 안,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 방 안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걸 공개하면서 추가로 밝히길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이다 이렇게 시점까지 밝혔는데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자,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기현 부장판사와 룸살롱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후 민주당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제보자가 지기현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정 내용에 주목해 봅시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 중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김용민 의원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대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두 가지 단서의 기초에서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정말 일행 중 한 명이라면 몇 차례나 갔고 왜 갔으며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민주당이 모두 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폭로가 연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뭐 사실 이런 가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요. 어제의 폭로만으로도 이건 감찰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감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직무에서 배제가 된다면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일단 손을 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본 코스입니다. 자, 이 기본 코스의 종착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물론 그거는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제 같은 날 또 하나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에 검사 술접대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검사 3명이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참 오래도 걸렸는데 지난 9일에서야 법무부가 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원지검 나이엽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고요. 인천지검의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린 것인데 뭐 이 정도면 징계 수위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땅바닥 밀착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검찰과 법원에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 경쟁 관계. 어느 정도로 경쟁이냐면 건물을 올릴 때도 상대 쪽 건물 높이 봐가면서 건물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전해질 정도로 양측이 되게 의식하는 관계라는 것은 서초동에서 일반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에게 내린 징계가 이렇다면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수의 징계를 하는 겁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 기본 코스의 결론이 뭔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걸 한번 짚어봅시다. 민주당의 폭로와는 별도로 직위원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을 맡는 게 맞는지 따져야 될 다른 이유도 또 있다.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제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었는데요. 직위원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방청객은 모두 나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의 이지연 사무처장이 손을 들어서 비공개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직위원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서 오늘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 비공개 공판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직위원 부장판사 이런 모습, 이런 입장, 이걸 한마디로 평하면 뭐냐? 줏대 상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줏대 상실입니까? 자, 비공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처음에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때 가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그런 점에서 제2탄인 셈인데 이 지점에서 한번 되물어 봅시다. 공개 여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라는 걸 직위원 부장판사는 몰랐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들끓어야 그제서야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건 소양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명색이 부장판사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발생한 오락가락 행보다 이렇게 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줏대 상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 그나저나 어제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참석을 했는데 자, 그의 발언 가운데 밑줄 칠 게 있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면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청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노라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빛의 속도로 파기환송한 게 참으로 새롭게 다가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상고심은 전합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에 해당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진 케이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재명 후보 측과 다수의 국민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확정을 그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JB가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재판 비공개 원칙을 깨는 거에 대해서 줏대가 좀 없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님이 술 마시느라고 뉴스를 안 봐서 민심을 모르는 걸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2005님 1인당 하루 100만 원이 넘는 접대 제 월급은 한 달 내내 새벽 일하고 190만 원인데 서민이라는 말 가슴에 와닿네요. 기운 빠집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천사람님 JB가 잘 쓰는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술 먹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네, 마징가님 이건 내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기 집 식구를 제대로 감사할까요? 라고 물음표 2개 찍어주셨고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 될까 봐 이른바 술 접대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 얘기를 아까 전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쿰라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직 1개월? 장난해요? 그리고 데이지님 네. 소수의 범법자가 다수를 다스리는 형국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모래내 낑깡님 지규현 판사 만약 이 제보 공개가 가짜라면 소송해야죠. 라고 해주셨는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일단 필요하면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는데 나온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바로 알겠죠. 아까 어떤 분이 그 내부 사진만 지금 공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마 내부 사진만 봐도 간 사람이면 뜨끔할 거다.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갔다 안 갔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게요. 뭐 어떤 기사에는 그게 있었더라고요. 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나올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0357님 줏대 없는 판사와 잣대 없는 판결 아름다운 사법 시스템이네요. 라고 좀 비판해 주셨고 오, 예.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 서울대 법기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를 어디서 만났다? 관저에서 만났다. 요것도 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바로 그 주인공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합시다. 자진 탈당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어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예, 그래 거예요? 보고 또 하나는 예.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 네, 헌데 조원진 대표가 말한 오늘, 그게 어제 14일이었는데요. 14일에 윤석열 자진 탈당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머니투데이가 전한 친윤계 핵심 인사의 말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당 지지율에 가장 큰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거가 더 무르익은 시점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점 재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와의 최근 통화에서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근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두 분이 핑퐁하는 겁니까? 서로 뭐 미루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핑퐁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좀 이 점을 좀 따져봅시다. 어떤 점을 따져야 되는 거냐? 점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요. 그러면 지지율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큰 겁니까? 궁금해요, 저도. 일단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지지율 상승 효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기대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지지율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당은 말 그대로 일단 자진해서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주체가 김문수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서 탈당하는 모양새가 당 지지율이나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출당 조치를 하는 게 지지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국민일보가 보도한 대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모색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문수가 되는 게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출당 조치를 하는 게. 탈당은 뭐 박수 짝짝짝 잘하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손영우님 이기고 돌아왔다는 분이 뭐 사과를 하고 탈당을 하겠습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 블루아이님 지금 탈당해야 그 당 지지율이 제일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찌합니까님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지지율 상승 효과를 따지면 탈당하는 것보다 출당 조치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그러면 그건 모색을 안 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당 조치를 내리면 여기에는 세트가 기본 구성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엄에 대한 명백한 사과, 탄핵, 파면에 대한 확실한 인정.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같이 기본 세트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출당 조치가 비로소 그 의미와 명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출당 조치가 아니라 탈당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았다. 그럼 그 효과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율 상승이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그것도 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대 심리야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기대를 최대치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데 왜 이건 모색을 안 하느냐. 거기에는 결국은 이게 뭐다? 반쪽짜리다. 이 의미가 이미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노태용님 참 배려 많이 해주네요. 자진 탈당이 아니고 당에서 출당을 시켜야 정상이지요 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 9445님 새벽 3시에 탈당할 겁니다. 국민의힘 업무 시간에요.
아, 그게 국민의힘 업무 시간이라고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습니다. 뭘 갖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뭐 새벽 3시에 그 예. 대선 후보 서류 낸 것도 있잖아요. 아, 예. 그걸 아까 빗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고 하신 얘기인가? 네. 아,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 말이 참 엇갈리는데 어제 SBS 보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와 탈당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김문수 후보한테 일임을 했으니 판단해서 따를 거라고 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전한 거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있잖아요. 네. 전한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소통하는 사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니, 자, 아까 그 조원진 대표가 저 설득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김문수 후보 결정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냈잖아요. 입장문에 그러니까 탈당의 티글자로도 있던가요? 없죠. 단한만 요구했죠. 그것도 확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